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석입니다. 오늘 5월 21일 수요일 순서 2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주식 투자 등에 관한 도움을 드리고자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굉장히 큰 행사를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경제포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갖고 계시죠. 항상 저희 서울경제TV로부터 그에 관련된 또 많은 소식들을 전해드릴 테니까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박미라 앵커가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가 있는 바람에 제가 이틀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저희 서울뉴스TV 지상파 DMB 채널 유원과도 함께 할 수 있고요. 올레TV 또 LG U+TV 등 IPTV로도 여러분께서 접하실 수 있으니까 각 지역에 맞는 채널을 검색하셔서 저희와 꾸준히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어떤 주요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2부 첫 코너입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진정한 넘버원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체크해 주십시오. 네, 해외 아시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았다라는 말씀. 지금 시장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유로존에서의 그 금리의 인하 부분, 이 부분 사실상 지금 조금 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들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FOMC 의사록 발표 앞두고서 다소간의 관망 양상 좀 나타났었다라고 좀 여겨집니다. 문제는요, 지금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대한 점증적인 그 증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본다면 주식시장에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는 않은 그런 분위기 지금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 어쨌든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견지에서 시장 계속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FOMC 의사록 공개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시장의 변수는 어떤 것들이고 이와 관련한 전망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점, 우리 시장에도 계속해서 조금 좀 부담이 작용될 것 같고요. 일단 기업들의 실적 부분들 일단 그렇게 긍정적, 홈디포,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홈디포에 대한 사실상 시장 내 기대 많이 걸었습니다만은 한파에 대한 영향도 영향이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만큼 수준은 지금 뒤따라주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들 시장 내 계속해서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한 가지 더 문제가 있겠죠. 지금 선진증시는 선진증시고 그다음에 신흥국에 대한 부담이 점차 좀 가중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조금은 좀 더 부담스러운 그런 견지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최근 이제 저희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 호주 달러의 어떤 그 변화 부분 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 부분들, 원자재 시장이 거꾸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에 가장 근본이 되는 부분들 뭐니 해도 신흥국의 가장 중앙에서 있는 중심에서 있는 중국 경기의 회복이 조금은 더 더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 내 작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소간 좀 반납되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큰 그림에서 모멘텀이 부재된 상황에서의 어떤 그 기대할 부분이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 조금은 좀 결국에는 뭐든지 밸류에이션으로 좀 귀화 내지는 밸류에이션으로 결론 지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시장 내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어떤 그 차별화 양상 부분들 계속해서 눈여겨 보시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잘 끌고 와 줬는데 여기서 더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한 어떤 모멘텀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 뭐 이런 분석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지수선이 2010선입니다. 낮지 않은 선입니다.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시겠습니까? 오늘 시장 뭐 어제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두 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기업의 그 지배구조 재편 관련된 부분, 특히나 삼성그룹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어떤 그 삼성과 비삼성 간의 어떤 그 시장에서의 차별화 부분, 아무래도 오늘도 역시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두 번째,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우선주에 대한 관심이 시장 내에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환경 내지는 제도적인 분위기 자체가 우선주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우선주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다라는 점, 뭐 배당에 대한 관심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금리에 대한 부담 부분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 어쨌든 시장 내에 계속 되겠다. 그렇다 보면 이제 우선주를 비롯한 어떤 그 좀 안정적인 그리고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관심이 시장 내에 집중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결국에는 밸류에이션 중심의 시장 재편 가능성 지금 현재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게 오늘도 역시 삼성그룹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그 지배구조 쪽에 대한 관심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똑같이 우선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계속해서 지금 현재 시장 내에 좀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는 기술주에 대한 부담들, 코스닥 지수에 대한 부담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다소간 좀 둔화될 가능성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충분하게 가셔질 가능성, 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좀 어렵지 않겠느냐. 여전히 보수적인 견제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한 코스닥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조금 좀 멀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신승용 대표님도 코스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너무 강하게 가져가지 말라,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시초가로는 또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 봐야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상로의 한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자, 오늘이 5월 21일, 어제 관심주로 말씀하셨던 하림이 목표가 달성하면서 현재 5% 수익이 났군요. 역시 이상로 멘토십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AS부터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일단 뭐 하림 같은 경우에 수익이 또다시 크게 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제가 돌파갭을 이용한 매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자, 우선 시청자 여러분,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도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분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 요 포인트가 되겠죠. 요 포인트에 상당한 거래량이 모여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거래량 자체를 어느 정도 장중에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큰 폭의 상승이 조금 더 이어졌었죠. 이어지고 난 다음에, 가격적인 이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하게 돌파를 했던 가격과 현재 이 하단의 가격 자체는 크게 벌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00원 정도 차이였었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더 크게 올려야만, 주포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정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상승은 필연적이었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돌파갭이라든지 아니면 하락갭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만약에 뭐 돌파갭을 이용한 플레이, 그래서 박스권 돌파를 항상 노리시는 분들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림이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좀 더
추세적인 부분, 각도를 좀 더 크게 올리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일선을 타고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저항 구간은 없습니다. 저항 구간이 전무한 상태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차트 중에 한 개가 바로 하림이지 않나. 그래서 그거는 그 월드컵 시즌 바로 한 달 전후죠. 한 달 정도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때가 클라이막스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림에 대한 의견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어제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키스트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키스트는 따로 저희가 매매를 조금 많이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또다시 크게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오늘의 포인트, 서울경제TV에요. 우리 가족분들과 다시 한 번 더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같이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키스트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한류 열풍이겠죠. 중국에서의 광고 시장 주도권을 가지고 그만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될 수가 있겠고요. 비단 김수현 씨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도 상당히 인기리에 지금 키스트 활동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뭐 김현중, 그리고 뭐 김수현, 또 뭔가요? 얼마 전에 친구 2에 나왔던 그분도 그렇고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효과 그리고 한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키스트는 아직까지 실적이 상당히 미비한 상태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적극적인 턴어라운드가 펼쳐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안에 차트적인 부분은 어떤가 같이 한번 짚어보면요. 1차적인 상승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차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거의 2배 가까이가 벌써 오르는 상태죠. 거의 2배 가까이가 오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구간부터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 구간 자체는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2배가량이 올랐기 때문에 쉽사리 오르기 힘든 그런 자리라는 거죠. 하지만 이 자리 자체에서 또다시 큰 거래량이 터져 나오면서 다시 한번 매집에 대한 거래량이라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 비해서 상단 자체는 이 3,240원 자리, 다시 어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 자리가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상단에 대한 돌파 갭을 이용한 자리가 변했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돌파를 한번 보시면 상단에 대한 물량 자체는 없습니다. 이미 이 물량 자체는 하단으로 잡혀있던 물량이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쉽게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물량이었고, 지금 상단의 물량 자체를 보시면 앞서 있던 이 자리가 상단에 대한 물량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 자리 자체를 어제 돌파를 했죠. 그럼 오늘은 상당히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키스트 매수 한번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3%입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시초가 매수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3,150원, 그 자리를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다만 차트를 조금만 더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스트를 한번 보시면, 자, 왜 이렇게 강력한 계속적인 수급 자체가 들어올 수 있냐고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몇 년 만에 고점인지를 한번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2007년도에 고점을 한번 찍고 난 다음에 현재 2014년도, 자,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7년 동안 돌파를 하지 못했던 구간이 바로 이 상단의 이 구간이었습니다. 2,600원, 2,700원, 2,800원 되죠. 이 구간 자체를 7년 만에 돌파를 했다면 앞서 있던 여기에 대해서 세력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세력이 없습니다. 세력이 없는 상태였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돌파를 할 때 여기에서 신규적인 세력이 크게 들어왔다는 거죠. 거래량 자체가 의미를 해주고, 이 수급 자체는 신규적인 수급을 의미하는 거고, 이런 신규적인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최근 들어서의 모습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갈 만큼 뽑아내겠다, 뽑아낼 만큼 뽑아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 공간에서는 매집 자체가 들어갈 수 없는 국면이라는 거죠.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신규적인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한 지금 같이 한번 보시면요. 2006년도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있던 고점 자체를 지금 또다시 돌파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뒤에 있던 이 고점, 여기죠. 감자를 했던 4,800원 자리까지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대신 거기 자리까지 올라갈 때는 뭐 망고 풍파가 우리에게 덮치겠지만 항상 파도는 잔잔하게는 크게 갈 수 없습니다. 항상 높은 파도가 함께 해야지만 우리가 그 파도에 몸을 실으면서 큰 파동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 하락 파동이 크면 그만큼 상승 파동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 자리 4,800원 자리까지도 케이스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대신 오늘은 거기에서 상당히 낮은 파도 중에 한 개를 같이 타려고 한다. 그게 오늘 플러스 3%를 목표로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큰 수익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키스트 시초가 공략주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상윤 대표님께서 조금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자꾸 안 좋다고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자 목소리보다는 그 말의 내용에 담긴 그 정보들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초가 공략주 알아봤습니다. 이상노 멘토님 잠시 후 9시부터는요. 또 30분간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무료 공개 방송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접속해서 참여하시면요. 여러분께서 오늘 시초가 공략주 생생한 AS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상노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개장을 한 5분여 정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 또 출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그리고 동양증권 명동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장 시장에 대한 예상부터 해봐야겠죠. 김진경 연구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금 양시장 모두 좀 파란불로 시작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시장의 썩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시장 분위기에 조금 그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지금 2000선 부근에서 좀 시작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 540선에서 시작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좀 차갑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히 코스닥 쪽에서는 또 워낙에 좀 그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고요. 지금 제가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기에는 오히려 좀 종목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워낙에 시장 분위기가 차가웠던 만큼 지금 보유하신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응 전략을 꼼꼼하게 좀 살펴보고 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코스피의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 2010선 어제 지지를 받으면서 좀 마감이 되었지만 오늘 2000선에서 시작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썩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뭐 태국 정세의 불안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이머징 시장 쪽에서 외인들이 점차적으로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이머징 시장이다 보니까 이에 따라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 유럽의 시장 같은 경우도 썩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다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조금은 약간의 좀 조정 국면을 거쳐 지나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의 경우 일봉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긴 했지만은 지금은 바로 박스권 상단에 있다는 모습입니다. 박스권 상단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2000 그 선에 안정적으로 좀 안착할 수 있는지부터가 좀 의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좀 예전부터 좀 그 최근에 이제 모습을 본다면 기관 그 특히 이제 투신권에서 그 펀드 환매 물량이 좀 나왔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워낙에 주가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외인의 매수세가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서로의 그 수급 매매 공방 때문에 좀 지루한 좀 박스권 형태로 좀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코스피 시장이 그래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시장을 딱 열어보니까 주로 이제 삼성 그룹주 지배구조 개편 소식으로 인해서 대형주 위주로만 올랐다는 점입니다. 이 밖에도 뭐 코스피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좀 약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장은 대형주 위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제일 힘든 부분 아무래도 코스닥일 겁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어제 좀 54선에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하려는 모습 예상 체결지수가 540에서 시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작년 4분기부터 실적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좀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왔다면은 지금의 1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좀 부진한 결과를 내놓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익시험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간에 워낙에 좀 매도세가 강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수급적인 면에서 좀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만약에 코스닥의 경우는 일봉상으로 본다면 61선은 어제 좀 이탈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 조금 더 흔들림이 있으신다면 오늘 530선부터 좀 지지 여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530선 부근에서
하면서 재차 아마 120에서 부근이 재차 좀 반등이 나와 주어야 좀 코스닥의 회복세를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 5월장 같은 경우 역사적으로 보면 주로 해마다 5월장, 6월장 좀 제일 힘들었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5월장은 주로 좀 더 몸을 좀 사려야 되는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의 경우는 좀 중수용주보다는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좀 수급 동향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시면서 수급 위주로 종목을 좀 편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시장에 대한 예상을 아주 시원스럽게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강세를 보일 종목들은 과연 어떤 것들인지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강세 예상 종목에 대해서는 정유성 PD님. 예, 오늘은 IT와 또 증권업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IT 업종 특히나 이건희 회장의 그런 건강 악화 소식으로 인해서 그동안 삼성그룹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가 나왔을 때 이제 일반 명식으로 좀 옮기면서 건강이 호조가 되고 있다라는 뉴스와 함께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좀 동시효과 때문에 좀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밀린 다음부터는 또 이런 부분은 다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 SDI,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우선 아침엔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밖에도 IT 쪽이 또 있죠. 특히 백색 가전을 중심으로 한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한 LG전자와 또 LED 쪽에 LG 이노텍 또한 LG 디스플레이 쪽을 한 번쯤은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전제품 내에서 특히나 가정 내에서 들어가는 것들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디자인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보면 LG그룹단에 있는 LG전자 또한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쪽을 한 번쯤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한 증권업종들 조금씩 모르게 바닥을 다지고 있다. 특히 삼성증권 중심으로 해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5월 21일 수요일장이 이제 막 열렸습니다. 시장이 그다지 좀 강세를 띠는 것 같지는 않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개장 분위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연구원께서 오늘 개장 분위기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일단 저는 선물지수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선물지수도 모두 좀 약보합권에서 좀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262선에서 좀 시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선물도 마찬가지로 현물과 함께 좀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도세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아무래도 오늘도 좀 약세로 좀 보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그 11선 단기적으로 11선 좀 가장 강하게 좀 지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물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좀 수급 여부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오늘장에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코스피의 경우는 한 2002선에서 좀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코스피의 경우는 어제 좀 11선에서 마감이 되었지만은 오늘 조금 좀 부담을 좀 나타내는 것 같은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인의 좀 수급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200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은 오늘 장도 썩 그렇게 좋은 장은 좀 보이지가 않을 것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오늘 장을 좀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는지 또한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지 꼭 한번 수급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코스닥의 경우는 542선에서 좀 거래가 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일단은 오늘 540선 위에서 좀 시작을 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또다시 그 수급으로 인해서 540선마저도 이탈할지 여부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고 지나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은 530선 그 정말 나쁜 이제 상황에서 530선만을 꼭 지켜내줘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540선 위에서 좀 마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환율의 경우는 1025원에서 시작이 되는 듯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당국의 좀 개입이 있긴 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글로벌 달러 그 하락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원달러도 크게 좀 힘을 못 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1025원에 워낙에 좀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한 1020원에서 1025원 사이에 좀 흐름이 이어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를 짚어봤고요. 조금 전에 여러분께 속보로 전해드렸다시피 4월달 일본의 무역 수지가 이제 8,400억 엔이 적자를 보였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자 오늘 일본 장도 개장 분위기가 좋진 않습니다. 0.75%가 내린 13,969.71포인트로 현재 하락으로 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현대차가 현재 0.22%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차, SK 하이닉스 등등 빠지긴 빠졌습니다만 그다지 큰 폭으로 빠지진 않아서 소폭의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소폭이나마 오늘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요. 상당히 어떤 좀 핵심적인 부분은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시장의 아쉬운 평가도 함께 있었습니다. 0.81% 하락으로 그런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듯한 오늘 개장가입니다. 한국전력과 네이버 역시 0.6에서 0.8%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아차도 현대차와 함께 0.17% 소폭 하락이고요. 삼성생명 0.94% 하락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삼성그룹주들의 강세가 오늘 살짝 쉬어가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SK텔레콤, LG와 KB금융 등등 통신, 화학, 금융주 등등 전 업종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으로 오늘 장을 출발합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관심은 좀 낮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치를 전문가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셀트리온만이 0.2% 상승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1%에서 한 0.6%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탄탄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요. 특히나 동서라든가 이런 종목들, 거의 코스피에 있는 그런 대형주 못지않게 안정감을 가진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종목별 대응을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자, 업종의 전반적인 흐름과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정윤성 PD님. 예, 오늘 우선 코스피 지수가 8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종들 내에서도 하락을 하고 있는 업종들이 많이 있고요. 일부 업종들 내에서는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도 예상 강세 업종 말씀드렸었죠. LG 관련된 IT 업종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1.9% 올라가고 있고요. LG전자, LG이노텍도 모두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었죠. 삼성전자라든지 삼성SK, 삼성전기는 조금 쉬었다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삼성전자, 삼성SK, 삼성전기 모두 조금씩 쉬었다 가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또 삼성그룹단 내에서의 후계자에 대한 지분 이전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기존에 어느 정도는 좀 강세 움직임을 보였었던 그런 종목들 단에서는 조금씩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통신주들도 오늘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해운주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아무래도 좀 BDI 지수라든지 그런 지표상에서나 아니면 조금씩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그런 지표들의 느낌이 좀 보여주면서 한진해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상선도 플러스 1.9% 올라가고 있습니다. 페노션만이 마이너스 1.37%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M&A 이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미드 선반영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해운주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주들은 삼성 엔지니어링 1.6%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 그룹단에서의 그런 후계자 양성 지배구조 이전에 대한 그런 이슈로 가장 요즘 핫하죠. 삼성물산이 강하던 모습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림산업 마이너스 1.4%, 또 현대건설도 약보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증권주들 보시겠는데요. 우리투자증권만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동양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모두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주들 보시겠습니다. 은행주들도 모두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금융지주, KB금융, 기업은행, 신한지주 모두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업종에 대한 분위기에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장의 수급 상황은 어떤지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쪽에서도 좀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64억 원가량 지금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워낙에 좀 수급 공방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요. 오늘은 좀 기관의 좀 매도세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국인이 좀 들어온다고 하지만은 기관에 워낙에 좀 매도 물량이 강하다 보니까 지수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좀 워낙에 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투신권의 좀 매도 물량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워낙에 코스피가 2,000선에 도달을 하다 보니까 투신권에서 펀드 환매 물량이 좀 나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가 이제 시장은 좀 기관
기관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 코스닥의 경우 일단 외인과 기관 모두 좀 양 매수세로 좀 보이고 있지만은 기관이 다시 좀 매도세로 돌아설 수 있는지 여부도 장중에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물 지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좀 들어오고 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377억 가량 지금 현재 선물 쪽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물 지수도 기관에 의해서 조금은 지수가 흔들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업종별로 본다면은 어제 코스피의 경우는 좀 대부분 업종에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또 기관 쪽에서는 반대로 좀 매도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근데 그 특이한 점은 외국인은 좀 매도세를 보였지만 특히 전기전자 업종에 강한 매수세를 보였고 다른 업종에는 매수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업종 위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전기전자 쪽에서는 지금 현재 외국인의 좀 매도세가 이어지고 24억 가량 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차익실업 매물인가요? 오늘 전기전자 쪽에서 외국인이 다시 또 매수세로 전환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매도세로 이어나갈 수 있는지 여부도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 좀 금융업종에도 15억 원가량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의 경우에는 좀 대부분의 종목들, 업종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수급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의 경우 이제 통신 쪽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이 아무래도 좀 내수주로서의 좀 매력을 느꼈는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그 수급의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은 오늘도 좀 대표적인 내수주라고 할 수 있는 통신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시장에 대한 점검을 해봐야겠죠. 환율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 현재 흐름과 전망에 대해서 설명 주십시오. 네, 금일환율은 모멘텀 부족으로 인하여 어제 종가 수준보다 소폭 내린 1024원 70전에 개장 후 현재 1025원 선에서 주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당국은 1020원 선을 방어하기 위하여 고강도 실개입을 하면서 1020원 중후반까지 끌어올리면서 방어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20원 선에서 방어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각인시키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하여 오늘 한시장은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더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여져 투자 심리 또한 더 위축될 것으로 보여지며 1020원대 중반에서 좁은 레인지의 무거운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수와 월말 내고 물량으로 하락 쪽에는 계속 무게는 실어지겠으나 1020원 중반에서 매도로 통하여 내려갈 수 있는 레인지가 하단에 얼마 없을 것이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처럼 포지션 플레이 위축으로 인하여 거래량 또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한가한 분위기 속 1025원을 중심으로 위축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1020원 선에서 결제 수요가 시장에 얼마나 유입될지 정도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당국의 개입으로 인하여 상승세로 전환하기에는 아직은 대외적인 모멘텀 또한 부족합니다. 유로 대비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이 또한 22 양적 완화에 대한 것이 내재되어 있을 뿐 달러 강세를 이끌 만한 다른 재료가 없어 아직 대외적인 변수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 연준의 고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엇갈린 발언을 하면서 이 또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주목할 만한 재료는 오늘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같은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지나 소비세 인상 후 첫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발언을 할지 주목되어집니다. 이후 발언 후 옌 움직임을 중심으로 아시아 통화 움직임 정도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국의 개입 또한 원달러 방어보다는 원엔 선 방어에 의한 개입이었다는 분석도 있어서 옌 움직임에 더더욱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 오늘 한시장은 당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상태에서 개입 경계감은 더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예정된 FOMC 의사록 공개도 예정되어 있어서 참여자들의 포지션 플레이는 더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여지며 1025원대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 레인지는 1022원에서 28원 사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으로부터 외환시장에 대한 점검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 돌발 종목입니다. 또 여러분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죠. 자, 오늘 종목들은 이겁니다. 롯데 관광개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용산 개발에 따른 기대감이 재부각되면서 이틀째 급등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용산 개발이 가능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는 어쨌거나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롯데 관광개발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고요. 또 대규모 유상증자 실시 소식에 상한가에 올라간 현대시멘트, 그리고 7월부터는 주민번호 대신 IPN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정윤성 PB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먼저 롯데 관광개발 오늘 시초가 때 1.5%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오늘 용산개발 사업 재추진 기대감에 의해서 초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재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친 데 따른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수록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몽준 관련주로서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또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와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관훈클럽에서 첫 토론회를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또 그 주제에 대해서 또 치열한 토론을 벌였었는데요. 정 후보 같은 경우는 용산개발 사업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첫 토론 때 나왔던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롯데관광개발 상당히 그 정 후보에 대한 지지율에 따라서 상당히 종목의 움직임이 뒷받침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이 있기 때문에 선거의 결과는 아직까지는 뭐 지지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컨트롤 하시면서 좀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부분을 예상하기는 상당히 힘든 영역이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차트상에서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15,800원대는 지금 60일선에서 걸쳐있는 좀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좀 더 갈 수 있겠지만 지금도 말씀드린 와중에서도 60일선 밑에서 하회를 한다라고 하면 당분간에는 지금 단기성인 이벤트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시멘트인데요. 오늘 상한가의 모습 안착했습니다. 1,500억 원 유상증자 결정에 의해서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현대시멘트 같은 경우 1,548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전날 공시를 했었습니다. 신주는 774만 1,950주고요. 발행가액은 보통주 1만 한 주당 2만 원의 가격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이런 자금 조달 목적에 대한 출자 전환에 의한 부채 상환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관리 종목이다 보고 또 시멘트 업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재무적으로 힘든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면 오히려 재무구조 개선에 따라서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와는 반대로 잘 나가는 종목인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하락폭이 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은 유상증자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점은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 종목은 아이핀 관련주인데요. 그 전에 이제 카드사에서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컸었죠. 그 이후로도 계속적인 해킹이라든지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계속적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올해 7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아이핀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방안이 시범 도입되겠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아이핀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로는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정보인증이라든지 서울 신용평가 같은 경우는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줬고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도 거의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아이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첫 테마를 이루기 시작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마 중에서도 좀 식상한 테마가 있고 기존에는 없었던 좀 새로운 테마가 있을 텐데요. 물론 IP는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슈가 됐었지만 이렇게 대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특히나 시범 도입을 하겠다라는 뉴스는 최근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 첫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줬더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내에는 이런 것에 대한 특히나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하면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그런 맹점을 갱신할 수 있냐 그런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강세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슈에 따른 종목들에 대한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김진경 연구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롯데손해보험에서 그동안 좀 불미스러운 일로 시장에 매물로 나왔던 LIG 손해보험을 인수하는 것이 상당히 유력하다. 이런 소식이 시장에 퍼지면서 이틀째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고요. 또 에너지솔루션의 최대 주주 삼립으로 변경을 했다고 하면서 급등을 하고 있죠. 또 염수정 추기경의 방북에 따른
앞으로 이제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어떤 수혜를 입을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흐름이 시장에 있습니다. 남북 테마주,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롯데 손해보험이 LRG 손해보험 인수 가능성에 어제와 마찬가지 오늘도 좀 급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5%대 좀 갭상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롯데 손해보험이 LRG 그 인수선에서 그 최대 이제 우선 협상자로 좀 선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그런 가능성으로 인해서 좀 강하게 급등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간 좀 유력한 후보로 좀 이렇게 밝혀진 만큼 당분간은 조금 단기간 동안에는 조금 더 급등세는 이어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만약에 정말로 좀 인수가 확실시가 된다면은 이런 그 손해보험사들의 그런 얻어진 시너지 효과가 더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좀 매출에도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인수가 된 것이냐 아니면은 안 된 것이냐 이렇게 확실한 그 정답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감만으로 좀 급등한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그 하나의 좀 뉴스로 인해서 어제 오늘도 그 상당히 좀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어제 그 급등을 했지만은 뭐 뚜렷하게 뭐 수급 주체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 보유하실 분들이라면은 오늘장 내지는 내일장 정도에 서서히 좀 매도 관점으로 보셔서 이제는 좀 수익을 챙겨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갑자기 차익실현 매물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추격 매수는 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단 신규 추격 매수를 한다면은 어쨌든 이제 고점에서 좀 물리는 경향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추격 매수는 아직은 좀 늦은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 분들이라면 점차적으로 이제 매도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종목 그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좀 사명 변경 소식으로 좀 오늘 강하게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최대주 그 산립으로 변경됐다는 소식으로 해서 오늘 또 7%대 지금 현재 거래가 오르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에너지 솔루션의 그 재무제표 상황을 봤더니요. 뭐 좋은 이제 실적을 내는 것도 아니고 매출이든지 영업이익 꾸준하게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명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좀 급등을 한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접근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가 지금 만약에 보유하실 분들이라면은 오늘장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사명이 변경이 되면서 좀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여러 차례 좀 많이 봤는데요. 하지만은 이런 회사들이 뭐 재무제표가 좋거나 아니면은 회사의 그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앞으로의 사업성에 대해서 크게 좀 기대감이 없는 것들이 조금 그 사명이 많이 변경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크게 실적을 좀 내주고 있거나 그런 모멘텀이 좀 없기 때문에요. 지금 보유하실 분들이라면 이렇게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오늘 남북 테마주도 마찬가지로 오늘 좀 강하게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염수정 추기경의 방부 소식으로 해서 좀 강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관련주로는 이제 제형 솔로텍도 있겠고요. 에머슨 퍼시픽도 있겠고 현대상선 이런 여러 가지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주로 보면은 뉴스로 인해서 올랐다가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금방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오겠다 이런 기대감만은 올랐기 때문에 어떤 결과치가 나온 이후에는 크게 이제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거나 추세적으로 움직이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실 분들이라면 오늘장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남북 테마주가 역사적으로 마찬가지로 그냥 급등락이 워낙에 좀 심했던 종목이고 또한 이런 관련주들이 그 남북 테마주에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느냐도 확실하게 좀 정확하게 그 판단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냥 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기 바라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남북 테마 관련해서는 워낙 좀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예측할 수 없는 또 상대 카운터 파트너가 또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께서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부분도 있다라는 점에 상당히 보수적인 접근을 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1부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포스코 엠텍이 어제 상한가에 올랐습니다. 포스코에서 그동안 대우 인터내셔널과 함께 매각을 한 해 만에 뭐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매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었죠. 하지만 그걸 부인하면서 어제 상한가 오르고 오늘도 한 4%대 상당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포스코 엠텍과 위닉스 또 이 여름의 성수기 실적에 따른 기대감에 또다시 신고가 관련해서 위닉스 살펴보고요. 감자 결정에 한가 맞은 자연과 환경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포스코 엠텍. 우선은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매각서를 부인하면서 이틀째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5.45%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 회장은 지난 1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설명회가 있었죠. 이쪽에서 포스코 엠텍은 자사 매각이나 월가 절감 등 기업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포스코 엠텍의 지분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그동안 포스코 엠텍 상당히 하락폭이 컸었던 그런 어느 정도의 포스코 엠텍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회장이 직접 구두로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신뢰감을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뢰감 회복 부분은 단순히 단기 이벤트에밖에는 지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적인 부분과 수익적인 부분일 텐데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6%까지 올랐던 부분은 매각설 부인에 대한 그런 호재는 좀 반영이 돼 있지 않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차트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상당히 차트가 많이 깨져 있고 여기서 좀 강한 모습으로 좀 올라가고 있지만 앞으로 5,070원에서 지금 5,800원대까지는 이평선 부분에 대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단기적인 이벤트로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이상은 매물대를 좀 뚫어주는 모습도 확인하고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위닉스인데요. 위닉스 가장 제습기도 유행일 뿐더러 위닉스라는 주식도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행인 종목이죠. 특히나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또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위닉스 같은 경우는 더위 제습기 판매로 인해서 지난 작년부터 계속적인 모습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불과 작년 3월 달까지만 해도 이 종목의 주가는 4,400원에 불과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하면 28,000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5배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습기가 불과 가정에서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장에서 조금씩 나오면서 제습기가 대유행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제습기가 없는 집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는 누구나 제습기를 좀 들여놓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제습기가 과연 효능이 어느 정도 되냐, 에어컨을 틀어도 사실은 비슷하다는 효과도 상당히 있었지만 확실히 제습기는 습기를 빨아들이는 능력은 확실히 탁월하다라는 그런 반증이 주부들 사이에서 구두에서 구두로 전해지면서 위닉스에 대한 상품에 대한 프리미엄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위닉스의 뽀송이라는 제품이 다른 여타의 그런 제습기를 만들어주는 회사들의 제품보다도 확실히 가격적인 측면이나 소비자들에 대한 포지셔닝이 확실히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닉스의 주가도 다른 제습기를 만드는 회사들보다 주가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상승을 하면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지금 12개월 PER로서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랐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겠지만 현재 PER은 12개월로 봤었을 때 한 13배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프리미엄을 받는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상승폭이 상당히 가파르다라는 부분은 단기 차익 매물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평선에 붙어져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는 한번 기다렸다가 접근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자연과 환경입니다. 오늘 하한가를 갔었는데요. 감자 결정에 있었죠. 특히나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90% 감자를 결정하면서 상당히 시장에서는 지금 매물대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한가에서 520만 주가 걸려져 있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 상당히 이런 여파는 계속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자연과 환경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액면가 500원에 보통주를 10주를 한 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결정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는 100주를 갖고 있는 주주들 같은 경우는 10주로 감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상당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금 현재가가 142원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좀 등락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자 이런 거 좀 두들겨 맞은 주주들 입장에서 상당히 속이 상하실 겁니다. 잘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응할 수 있는 그 폭에는 한계가 있겠지만요. 자, 다음은 또 김진경 연구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모바일 기기용 매출 증가 기대감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겠고요. 자, 그리고 벽산, 이 수직 증축 법안 수혜 기대감의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졸 화장품 증가,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주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승희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시장에서 좀 미은홀이 좀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그 OLED 좀 패널이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좀 매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좀 재차 상승세를 보여왔었는데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에도 시장 예상에 좀 하회하는 그 실적이 미쳤지만은 앞으로 나올 모바일 뭐 패널이라든지 또한 UHD TV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성장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제자리를 찾아 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전망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 LG 그룹 자체 내에서 모바일 쪽의 부분에서 사실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다른 쪽에 비해서 좀 부진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LG 그룹 내에서 뭐 어떤 새로운 디자인이라든지 새로운 이제 신제품을 좀 출시를 해낼 계획을 내놓고 있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LG전자의 이런 스마트폰 쪽에서도 조금 더 그 증가세가 이어져 나오고 있고 태블릿 PC 쪽에서도 시장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그래도 좀 일봉상으로 보면은 어쨌든 U자형을 그리면서 21선이 좀 올라온 상황이고요. 여기서 좀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만약 전고점 부분이 한 29,000원 정도부터도 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볼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 좀 외인이 다시 한번 좀 매수세가 좀 이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들어서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은데 오늘 일단 2%대 좀 오르고 있는 만큼 소폭 조정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좀 매수를 고려해볼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손절 라인을 제가 한 27,000원 정도로 짧게 좀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워낙에 좀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손절 라인은 제가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좀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벽산의 경우도 지금 4%대 이상 급등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지 중증 법안 기대감의 그런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재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올해 1월 달부터 수지 증축에 대한 관련주 그리고 이런 리모델링 건자재주 관련주는 워낙에 크게 좀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근데 그 공통적인 내용이 뭐 주택 정책의 수혜라든지 이런 그 매출 쪽으로 좀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만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은 일단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수지 증축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느 정도 실행이 되면서 당분간은 주가 상승세를 이어왔지만은 워낙에 관련주들이 벽산 말고도 뭐 한솔은데코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급하게 올라온 상황인 만큼 이제는 점차적으로 좀 수익을 챙겨 나갈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신규 매수를 만약 진입하신다면 정말 단기 트레이딩적으로만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워낙에 한 차에 좀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지 증축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좀 사라진다면은 갑자기 차에 실은 매물도 좀 우려스럽기 때문에 지금은 점차적으로 좀 수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승일입니다. 승일이 좀 에어졸 이런 그 화장품의 증가로 인해서 오늘 9%대 좀 지금 상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날씨가 점차 좀 많이 더워지고 있죠. 따라서 뭐 선블럭이라든지 좀 여자를 많이 쓰는 미스트 이런 제품들이 좀 증가를 할 것이라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여름철 좀 수혜주 쪽으로도 좀 많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간 그런 에어졸 쪽에서 매출이 좀 확대가 된다면은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름철 동안에 그 여름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는 만큼 조금은 단기적인 시각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워낙에 오늘 좀 강하게 급등을 한 만큼 일단은 좀 매수 타이밍이 좀 지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고려하신다면은 좀 조정 시에 눌림목이 왔을 때 좀 매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봉상으로 본다면 그래도 매물대로 좀 강하게 돌파를 했었고 어느 정도 좀 저점을 높이면서 좀 올라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적인 상승세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종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동국제강 실적 우려감에 신저가 이루고 있네요. 동북건설 등 동국제강 실적 우려감에 따른 신저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자, 최근 주가 하락이 좀 과도했다라는 그런 시장의 평가가 있는 듯합니다. 5%대 급등을 하고 있는 대한유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동국제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악화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오늘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선은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가 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유상증자에 따른 주가의 희석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도 영업 손실이 13억 원으로 5분기 만에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런 약세 흐름이 계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역배열의 차트 모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나 하더라도 위에 있는 저항선에 맞고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특별한 모멘텀이 있기 전까지 특히나 뭐 철강 관련주라든지 복영강에 대한 그런 판매에 대한 증가가 있기 전까지는 조금 힘든 모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한유화인데요.
대체적인 그런 저평가 종목이죠. 오늘 7.6%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실적 전망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주가가 급락했던 부분이 과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메리트가 있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의 스프레드의 강세로 인해서 올해 영업이익 규모가 6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0%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도 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PER 부분도 그 6배에서 7배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단점이라면 지금 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 저항선에 걸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기간 내에 올라가기보다도 좀 장기적으로 차츰차츰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돌발 종목들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께서 아주 훌륭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크게 참고해서 시장에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으로 연결돼 보기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동양증권 명동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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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해서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최희승 차장입니다. 시초가 부근의 단기 바닥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군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자고 전략을 짜주셨고요. 자, 다음은 IM투자증권의 정영훈 팀장입니다.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좀 보수적인 접근을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보겠고요. 자, 다음은 김혜란 연구원 동부증권에서 활약하고 계시죠. 방배 지점에 계십니다. 코스피 숨고르기 장세를 전망하고 계시고요. 동부증권 마포지점의 김현겸 주식팀장께서는요. 코스닥 시총 상위주에 관심을 두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석관동지점에 계시는 안상현 대리께서는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시장에 대한 관망을 당부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동부증권 방배 지점에 계시는 김혜란 연구원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전략부터 짜주십시오. 네, 오늘도 코스피 시장은 숨고르기 장세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시장이 2,000선 돌파된 이후에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환매 압력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매물 소화 과정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00선 돌파된 이후에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동안의 단기 급등 그리고 상승세 지속에 따라가지고 우선은 숨고르기 장세 전망하고 있는데 투신권이 여전히 좀 매도세 지속되면서 이런 매물들 소화 과정이 좀 더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숨고르기 양상 이후에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방향성에 이제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이 숨고르기 양상 단기 되돌림은 있겠지만 상승 추세는 좀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박스권 상단 근데 돌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코스피 양호한 수급 구조 좀 감안할 때는 이런 속도 조절 숨고르기 이후에 좀 추가 상승에 초점을 맞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차별화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대형주를 중심으로는 지수가 좀 완만한 그래도 상승세 보합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일도 코스닥 시장은 2%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 변동성이 특히 눈에 띄고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연초에 지금 코스피 수익률이 2.2%인데 비해 가지고 코스닥은 9.4% 가까이 상승하면서 아무래도 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상거래일 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1,300억 원 순매도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매도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코스닥 시장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장 2% 정도 반등 나오고 있는데 작년 5월, 6월 이렇게 저희가 겪었던 코스닥 급락 상황까지 걱정할 시점은 아직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추격 매도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이제 오늘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때 오히려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반등시 비중 축소된다면은 좀 대형주 위주로 포트 비중을 좀 옮기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워낙 최근에 이제 시장별로 뭐 업종 종목별 주가가 차별화된 양상 지속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수급 모멘텀이 좀 양호한 종목군, 전기전자라든지 은행, 보험, 철강금속 이런 쪽 위주로 좀 수급 모멘텀 개선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업종 종목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한 시점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 오늘 장에 대한 전략을 짜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장 출발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지금 약보합에 있고 코스닥이 지금 강보합 조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전일도 밤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해서 여러분들께 코스피 코스닥 발맞추기를 진행할 것이다 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코스닥이 먼저 갔어요. 먼저 가고 난 다음에 코스피가 좀 따라가는 상황이었고, 그 따라가는 상황에서 차이를 좀 좁히기 위해서 코스닥에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너무 과도했죠. 그죠? 투매식의 어떤 과도한 조정이 들어왔고, 그것이 시장에서 이제 해석은 신용이나 이런 물량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부담감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고, 지금 거래량 없이 많이 빠졌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 없이 많이 빠진 구간은 거래량 없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되는데, 분명히 포트가 어느 정도 재편이 돼 갖고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지금 코스닥 시장에 돌아오지는 않고 분명히 새로운 포트가 재편이 돼서 올라올 것이라는 그 점 참고를 해보신다면, 이제 또 성장성 있는 섹터들을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종목들 좀 보면서 저희가 AS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스마트카 시장 여전히 MDS테크라든가 이런 종목들, 즉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좀 반등세가 이제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런 점들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제 시장 역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강하게 이제 지금 반등세가 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비콘 관련주들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요, 결국은 하반기 시장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코스닥에서는 분명히 이 사물 인터넷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의 어떤 부분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짧은 부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두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사물 인터넷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후장 역전 가능한 섹터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 살펴보는 속에서도 결국은 사물 인터넷 시장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 시장이 활성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정보 보안 부분도 있고 보안에 관계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7월부터 주민번호 대신 IPN 사용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굉장히 IPN 사용 관련주들, 즉 그런 것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니텍부터 시작해서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효성 ITX는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한 종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대장주인데요. 효성 ITX가 여전히 좀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고,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물 인터넷 시장에 제가 근간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강한 반등세가 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소개시켜드렸던 정보보안 쪽에서 삼본정밀전자도
지금 3%대의 강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토픽줄을 꼭 잡아봐야 되겠어요. 그죠? 예. 원고를 쓸 때까지만 해도요, 사실은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한 18,200원대였는데, 지금 18,550원까지 올라왔네요. 그죠? 원고를 안 써야 되겠습니다. 안 써야 여러분들, 이 원고가 쓰는 순간 이게 어디서, 이 정보 보안이, 뚫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농담이고요. 일단은, 지금, 이 사물 인터넷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정보 보안도 반드시 동방성장돼야 될 수밖에 없는 섹터이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안도 내가 사용하고 있는 개인 정보들이 다 노출이 되고 유출이 된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위험해서 인터넷을 못 하시겠죠, 그죠? 겁이 나서 인터넷을 못 하실 거예요. 이 사물 인터넷의 저해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물 인터넷 시장하고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보안 쪽에서도 이제 지금은 또 IP인 사용 쪽입니다. 그러면 이니텍, 그다음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지금 강한 모습들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S 상장의 어떤 수혜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좀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 한국정보인증이 지금 추세상으로 보면 이제 다시 저항대를 뚫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효성 ITX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동안 횡보가 조금 나왔어요, 그죠? 조정이 들어오면서 횡보가 나왔는데 그 횡보 이후에 이제 다시 재상승의 가닥들을 잡아 나가고 있는 거고, 오이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이솔루션도 결국은 지금 이제 하락폭, 즉 코스닥 요번에 투매장에서 굉장히 큰 하락이 좀 맞다가 다시 제대로 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근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사물 인터넷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이게 먼저 근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시장이 본격적인 활성화입니다. 그러면 이 통신업체들 안 볼 수가 없는데요. 특히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광 트랜시버, 스마트 트랜시버라고 해서 제가 소리 신호를 그리고 광신호를 전자신호로 이렇게 바꿔주는 트랜시버를 생산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고, 이 사물 인터넷의 근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솔루션을 토픽으로 오늘 잡아봤어요. 그래서 이 오이솔루션이 토픽이 된 것도 제가 바로 사물 인터넷 시장의 활성화에 기인한다는 거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이솔루션 여러분들께 너무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근데 주가는 늘 지금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움직였죠. 근데 한 가지 참고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기술적 분석상으로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이 회사의 성장성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고, 지금 미국의 시스코라는 업체죠. 그 시스코 업체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매달 거기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실적은 분명히 밸류에이션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점 참고해 보시더라도 오이솔루션은 여러분들께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입니다. 프로그램상에서 어떤 분명하게 저희가 성장성을 얘기하고 해도 이런 구간, 즉 뜻하지 않은 이런 투매장이 나오면 프로그램상에서는 손절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손절이 나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관리되어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께서 직접 뭔가를 관리하시기가 굉장히 힘든 영역입니다. 왜? 오이솔루션 여러분들 저하고 얘기 나누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딸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얘기 나눌 때 삼성전자 얘기를 나누면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왜? 오랫동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오랫동안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오이솔루션은 그만큼 모르는 업체입니다. 이 모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
욕할 거리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 사람 모였다가 한 사람 싹 없어집니다. 그죠? 한 사람 없어지면 욕하기가 쉬울까요? 칭찬하기가 쉬울까요? 결국은 욕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욕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이 솔루션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부과돼도 자, 욕이 안 나오죠. 그죠? 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군 중에 에코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이 에코플라스틱이 자,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죠. 모르기 때문에 욕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즉 실적도 받쳐주고 있지만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강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는 것. 즉 코스닥 투매장이 나왔을 때도 이 종목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갔다. 가격 제한폭 상승, 전일 같은 경우는 한 10%대 상승. 그런 점도 참고를 해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가 중형주가 되고 중형주가 대형주가 되는 시장임을 명심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 오이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과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믿든 못 믿든 저희들하고 자꾸 소통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그나마 건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급등주를 따라가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세요. 급등주 따라가더라도 저희하고 하셔야 안전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ww.sentv.co.kr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여기로 접속하시면 바로 제하고의 소통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클릭을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 잘 모르겠다. 이거 내 그 인터넷 들어가기도 힘들다. 컴퓨터 잘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1577-7451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이죠. 전화기 들고 문의하고 그 다음에 소통의 공간으로 들어오시는 거. 그게 가장 편하겠죠. 그죠? 자, 시장 지금도 여전히 상승 가닥 속에 다시 있다는 거, 그 가닥 속에서의 건전한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오후장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분들 모시고 출발 증시와이드 1, 2부 모두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5월 21일 수요일장 여러분께서 성공적으로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